지금 1년을 봤더니 워커홀릭이시다. 가끔 이제 텔레그램을 주고받는데 100% 일 얘기고요. 아이디어를 드릴 때가 있어요. 뭐 이런 정책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뭐 이러면 바로 이제 추진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텔레그램 와요.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계속 그걸 기억하시고 팔로우를 하시는 이거 거구나. 어떻게 됐나요? 이재명 대표 성격상 어떻게 됐나요? 그럼 빨리 추진하세요. 그럼 빨리 추진을 해요. 그러면은 그 확인이 끝나고 갑자기 또 어느 순간 그때 내가 말했던 그 일은 어떻게 됐나요가 새벽 1시 반에 오고 그럼 저도 또 잘 안 자고 있거든요. 그거 일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고 답을 보내기도 하죠. 그러니까 워커홀릭 맞으시고요. 저도 이번 대선에 제가 생각한 키워드는 재건입니다. 많이 망가졌을 거예요. 분명히 열어보면 왜 우리 개복 수술할 때 열어보고 안 돼 덮어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이 나라를 덮을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재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화전민의 마음처럼 아마 어떤 부분에서는 다시 다 태우고 다시 씨앗을 일구기 위해서 밭을 갈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재건을 하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큰 그림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림만 있을 뿐만 아니라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강한 인자가 있어야 돼요. 연약한 도련님은 안 됩니다. 되고. 서사는요, 제가 이제 전공이 문학이기도 하지만 서사는 인생을 훔쳐서 만든 겁니다. 나는 보편적 삶이라는 게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대부분 드라마가 그렇게 흘러간 거지. 그러게요. 드라마가 그렇게 가기 때문에 인생이 흉내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였어요. 다만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기 때문에 이렇게 긴 시간을 예측하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루하루 살다 보니 괴로웠던 거지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세상일까? 우리가 이걸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진짜 뭐 보편사회가 될 수도 있고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이 될 수도 있고 각자 이제 생각하는 역할이 다르잖아요. 좀 어떤 세상이 될 것 같으세요? 의원님이 한번 약간 좀 꿈을 꿔보자면. 저는 되게 간단한 답이 떠올라요.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고 국회의원이 됐더니 국회의원이 국회 일을 하잖아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사회가 그 자리에 맞는 공직을 할 겁니다. 검사가 검사할 일 안 하고 정치했었잖아요. 맞아.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정치오락실에서 아주 인기가 많은 광고 상품 중에 하나가 바로 대박114 대리운전 어플입니다. 연말 또 연초 시즌이라서 회식 자리도 당연히 많아지게 되고 윤석열 정부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분노하셔서 좀 술을 많이 마시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맥주 한 잔을 먹더라도 반드시 대리운전을 불러서 가야 됩니다. 대리운전을 부를 때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얼마나 빨리 배차가 되느냐. 대박114 대리는 부른 즉시 거의 바로 도착을 하고요. 두 번째, 가격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요즘 대리운전의 경쟁력 중에 하나가 가격이 얼마나 합리적이나 요거를 되게 중시하게 보는데 여기 내용 보시면은 제가 실제로 이용한 내역인데 굉장히 합리적이고 빠른 배차를 통해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든 대리기사님들의 100% 실명 확인과 보험 가입 그리고 과태료 발생 시에도 100% 보장이 되는 게 바로 대박114 대리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용 금액의 10%가 적립된 건 당연 기본이고 아래에 설치 링크를 통해서 어플을 설치하신 고객님들께는 모두 메가커피 쿠폰을 증정해드립니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이용 내역이 있으신 분이 또 친구한테 추천 시 받은 사람, 보낸 사람 모두 메가커피 쿠폰을 증정하고요. 5명까지 추천 시에는 교촌치킨 세트까지 증정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다양한 혜택이 있는 대박114 대리운전 앱, 여러분들도 맥주 한 잔이라도 드셨을 때 그냥 가지 마시고 꼭 대리운전을 불러서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박114 대리운전 어플이었습니다. 네, 강유정 2부 시작하기 전에 1부를 안 보고 2부로 바로 들어오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강유정 1부도 여러분들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으니까 혹시 뭐 강유정 1부 보고 또 2부를 봐주시면 이게 이야기의 어떤 맥락이 연결이 잘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우리 또 강유정 의원님 모셨는데 아직도 구독을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이 있다. 이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민주 진영도 4세 확장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니 극우 유튜버들은 몇십만 몇백만 가는데 우리는 맨날 막
몇만, 10만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시더라도 영상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가 또 큰 힘이 될 것 같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2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그리고 대선 관련해서 좀 본격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1년 전에 우리 강유정 의원님 나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후보 시절이었어요. 후보 시절이었는데 총선 이후에 이재명은 이재명의 사람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약간 이재명 대표가 약간 외롭게 보이셨다. 아마 뭐 이런 느낌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지금은 어때요? 이재명 대표가 좀 옆에 괜찮은 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시나요? 이재명의 사람. 저는 이재명의 사람들이 좀 보입니다. 아, 보여요? 네. 그게 이제 22대 국회의원 공천이 이재명의 사람의 결과로 보여요. 정말 흥미롭게 원래 그 선거법 때문에라도 많은 의원님들이 아쉽게 국회를 떠나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거의 없었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공천한 초선 의원들이 주요 당직을 굉장히 많이 맡고 있는데 그렇더라고요. 초선이 맡고 있는데 정말 탁월하게 일들을 잘하십니다. 근데 맞아요. 그게 바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선구안으로 뽑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겠네. 예, 그러니까 맞아요. 이재명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 옆에서 일을 잘하고 있다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초선 진짜 이번 국회가 역대급이라고 우리 지지자분들 생각을 하는 게 초선 의원들의 활약이 너무 뛰어났다. 이런 평가들이 있거든요. 물론 강유정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재명이 우리 당원들과 함께 만든 민주당이 지금의 이렇게 많은 성과를 내지 않았나 또 그런 생각이 들고, 요거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 정치오락실 트레이드마크 질문 중에 게스트가 본 이재명 대표 요 질문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난 1년 전에 제가 이 질문을 똑같이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강유정 의원님 이재명 대표를 잘 모르실 때였어요. 맞아요. 그래갖고 그냥 옆에서 선거운동 하면서 본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를 해주셨었는데 지금의 평가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면 함께 또는 당 대표로서 같이 이제 호흡을 맞춰서 일을 해보셨었잖아요. 진짜 1년 동안 옆에서 지켜본 이재명은 어떤 사람인가? 지금 1년을 봤더니 워커홀릭이시다. 워커홀릭. 예. 그러니까 가끔 이제 텔레그램을 주고받는데 100% 일 얘기고요. 제가 이제 뭐 아이디어를 드릴 때가 있어요. 뭐 이런 정책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뭐 이러면 바로 이제 추진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텔레그램 와요.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계속 그걸 기억하시고 맞습니다. 팔로우를 하시는구나. 이거 어떻게 됐나요? 이재명 대표 성격상 어떻게 됐나요? 그럼 빨리 추진하세요. 그럼 빨리 추진을 해요. 그러면은 그 확인이 끝나고 갑자기 또 어느 순간 그때 내가 말했던 그 일은 어떻게 됐나요가 새벽 1시 반에 오고, 그럼 저도 또 잘 안 자고 있거든요. 그거 일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고 답을 보내기도 하죠. 그러니까 워커홀릭 맞으시고요. 따로 이렇게 대화를 나눌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텔로 일 얘기를 주로 하고, 오히려 좀 샤이하시다? 라는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되게 특이한 게 안규령 위원장 정치오락실 나와서 의원님이랑 되게 비슷한 답변을 한 것 같은데 뭐냐면 늘 연구하고 늘 공부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목적은 국민의 삶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개선할 수 있을까. 그게 사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정책 좋네요. 어떻게 됐나요? 빨리 추진해보세요. 이 이야기가 정말 할 일이 많음에도 계속 그런 거를 기억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사람이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왜냐면 이재명 대표도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될 텐데. 태를 다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70명이 넘는 민주당 의원들이랑 다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지자 이야기 듣고 본인 스케줄 하시고. 진짜 이재명 대표는 진짜 이게 사실 좀 이런 이야기 하기 좀 부끄럽긴 하지만 진짜 지금 지도자가 될 사람이 아니면 사실 그렇게 하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1분 1초를 맞아요. 굉장히 꼼꼼하게 쓰시는 분이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요 질문 그럼 좀 이어갈게요. 이제 어쨌든 조기 대선 국면으로 아까 1부에 잠깐 얘기 나눴지만 전환이 됐는데 이번 대선을 좀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좀 그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어요. 옛날에 이제 윤석열 정부 3년을 겪은 국민들이 이런 평을 주시더라고요. 도덕성이고 나발이고 유능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윤석열이 망쳐놓은 경제 때문에 너무나 힘들잖아요. 정말 이제 보는 어떤 시대 정신은 유능합니다.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어떻게 좀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저도 이번 대선에 제가 생각한 키워드는 재건입니다. 재건, 그러네. 그냥 유능함이 아니라 많이 망가졌을 거예요. 분명히 열어보면. 근데 왜 우리 개복 수술할 때 열어보고 안 돼 덮어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이 나라를 덮을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재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화전민의 마음처럼 아마 어떤 부분에서는 다시 다 태우고
다시 씨앗을 일구기 위해서 밭을 갈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재건을 하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큰 그림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림만 있을 뿐만 아니라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강한 인자가 있어야 돼요. 연약한 도련님은 안 됩니다. 안 되고. 한 번쯤 삶에 있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해봐서 백신형 인물 있죠. 백신형 인물. 우리나라에 백신을 넣어줘야 돼요. 면역력이 있는 인물.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도 슈퍼 면역력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어쩌면 지금 이 대선 국면이 끝나고 우리가 딱 대한민국을 해보려고 열었을 때 예상치도 못한 상황들이 펼쳐져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겁이 날 정도입니다, 사실. 여러 상황들이. 하지만 전 이재명 대표는 슈퍼 면역이 이미 있다고 생각해요. 준비도 되어 있고. 그런 분이 여러 분야에서 감염도 되고 다쳐서 휘청휘청할 때 슈퍼 면역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그 계획을 가지고 조감도를 가지고 통솔해 나가겠죠. 그래서 저는 이 재건의 시기에 면역력을 가진 그런 리더가 필요하고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의원님의 말씀만 들어보면 사실 이재명 대표님 대통령이 되고 그런 면역력을 갖춘 사람이 우리나라를 재건하는데 저도 충분히 역할을 할 것이다. 그건 이재명만 가능하다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내란 옹호를 했던 국민의힘 이런 일당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뭐 경제고 뭐고 딱 살아날 줄 알았는데 야 봐라 안 되지 않냐 이러면서 계속 공격을 하고 꼬리를 잡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땐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조차 지난 문재인 정부 5년에 면역이 있다고 보고요. 아 그래요? 네. 그조차도 좀 우리가 한번 학습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슴 아프게 당해왔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악마화에 대해서도 굳은 살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더 나빠질 건 없다. 심지어 목숨의 위협까지 겪어봤으니까요. 네. 더 나빠질 때까지는 없었으니까 네. 일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주면 되고 분명히 언론도 힘들게 할 거고요. 저희가 예측하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예측을 못할 리는 없겠죠. 그러나 이재명 대표께서는 만약에 정권을 잡고 대통령이 된다면 그에 대해서도 예측하고 가실 거라고 봐요. 이제 말씀 주셨던 대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그런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 짧게만 놓고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무죄가 선고되고 또 그 이후에 윤석열이 또 파면이 되고 흐름과 그 서사들이 너무 좋게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결과물이 딱 나올 수 있게 스스로 또 잘 만들어 오시기도 했고 또 하늘이 도와준다는 느낌도 받고 그런 서사들이 너무 잘 연결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서사는요, 제가 이제 전공이 문학이기도 하지만 서사는 인생을 훔쳐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보편적 삶이라는 게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대부분 드라마가 그렇게 흘러간 거지. 그러게요. 드라마가 그렇게 가기 때문에 인생이 흉내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였어요. 다만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기 때문에 이렇게 긴 시간을 예측하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 괴로웠던 거지만 결국 이렇게 될 일이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또 정치오락실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 질문. 네. 많은 분들이 이거를 한 3년 동안 바랬었어요. 이재명이 이제 진짜 거의 다 왔다. 코앞까지 왔다. 이제 선거 60일 남았는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세상일까? 우리가 이걸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진짜 뭐 보편사회가 될 수도 있고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이 될 수도 있고 각자 이제 생각하는 역할이 다르잖아요. 좀 어떤 세상이 될 것 같으세요? 의원님이 한번 약간 좀 꿈을 꿔보자면. 저는 되게 간단한 답이 떠올라요. 어떤 간단한 답이죠?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고 국회의원이 됐더니 국회의원이 국회 일을 하잖아요. 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사회가 그 자리에 맞는 공직을 할 겁니다. 검사가 검사할 일 안 하고 정치했었잖아요. 맞아요. 검사는 검사할 일 하고 경찰은 경찰 할 일 하고 행정직에서 기재부 사람들은 기재부 할 일 하고 제 할 일들을 제 자리에서 그 할 만큼만 제대로 하는 사회. 그러면 제 몫을 제 자리에서 자기가 하면 세상이 얼마나 제대로 돌아가고 이권 다툼도 줄고 얼마나 원활하게 돌아가고 빠르게 돌아가고 얼마나 평화롭겠어요. 제 몫의 삶을 살아가는 그게 저는 공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몫의 권한을 넘어서서 이를테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연고를 하는 게 검찰의 일인데 그걸 안 하는 게 문제잖아요. 지규현 판사가 법조문에 써있는 일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하는 게 아니라 판사는 판사의 일을 하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게 나라가 사실 정상화되는 거예요. 정상화되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국회의원
당선에서 돼서 국회에서 할 일을 국회법 안에서 준수하면서 그대로 또박또박 해 나가듯이 저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모든 공직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할 일들을 또박또박 하면 권한을 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해서 또박또박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지금의 어떤 우리 당원들, 지지자, 국민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편히? 저는 그렇게 일상은 집에 돌아가서 저녁을 먹고 맞아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고 또박또박 굴러가는 삶이고 내일에 대해서 큰 걱정 없이 맞아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처럼 그렇게 굴러가는 거고요. 개혁이라는 것도 결론적으로 엄청나게 피바람을 불어모는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전 그게 결국은 개혁이라고 봐요. 제자리를 넘어간 거거든요. 그걸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는 거. 원래 자리에 돌려놓는 거지 뒤집는 건 아니다. 저는 제자리를 다 집 나왔던 강아지가 있으면 그냥 다시 집에 놓고 만약에 돼지가 개집에 들어와 있으면 나 나와라. 나와서 넌 축사로 돌아가라. 돈사로 돌아가고 소가 돈사에 들어가 있으면 소는 다시 축사에 넣어놓고 정돈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막 사회를 뒤집는 개혁이다 라고 저는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주셨던 재건이네요, 그게. 그쵸, 지금 다 틀어져 있었던 맞습니다. 것들을 원래대로. 네. 좋습니다. 어쨌든 진짜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진짜 우리가 최종 목표까지 또 향해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 이렇게 마무리하고 저희 광고 하나 보고 시청자 질의응답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제품 바로 긁지 말고 뿌리세요 글루타셀입니다. 글루타셀도 사실 정치오락실에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런 제품인데요. 요즘에 봄철, 이 꽃가루 알레르기 날리는 그런 계절이 됐는데 그럴 때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거나 피부가 민감해지기 마련입니다. 건조해지기도 하고요. 그럴 때 글루타셀을 가려운 부위에 이렇게 칙칙 뿌려주시면 가려움이 금방 완화가 되고 해소가 되는데요. 글루타셀은 긁지 말고 뿌리시라는 의미에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순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노약자, 임산부 누구나 상관없이 무조건 다 뿌리실 수 있는 게 장점이고요. 이 글루타셀 믿을 수 있는 제품이 맞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약품이 아닌 순한 성분의 기초 화장품이고요. 실제로 약국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을 만큼 신뢰성이 높고 꾸준히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은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정치오락실 구독자들에게만 드리는 특별 혜택이 또 있는데요. 대용량을 구매하시면 여기 휴대용 작은 사이즈를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거 집에서 놓고 뿌리시면 되고 이런 거는 핸드백이나 가방, 차 이런 데 넣어놓고 가려울 때 피부 트러블 있을 때 뿌려주시면 아주 효과가 좋다는 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긁지 말고 뿌리세요 글루타셀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강유정 의원님 나오신다고 미리 게스트 공지를 급하게 하고 질문을 받았어요. 강유정 의원님한테 우리 시청자 질의응답 코너를 이제 진행을 해야 해서 받았는데 굉장히 안 좋은 그 질문이 없는 의원은 제가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보통은 조금씩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잘하세요, 뭐 좀 이건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강유정 의원님 의원님 너무 응원합니다 이런 거 너무 많이 달려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고 그 중에 제가 이제 미리 질문을 공유를 안 드리고 그래 즉석으로 해야 재밌을 것 같아서 바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플라이 어웨이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근데 답변은 좀 편하게 해주셔도 되고 다소 당황스러운 질문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후배로 입학한 딸아이에게 의원님 이야기를 해주며 내 딸도 이런 멋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대학 시절 강유정은 어떤 학생이었을까요? 그리고 덧살롱에서 의원님의 분석이 참 인상 깊을 때가 많았는데 그 해안은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하고 집에서는 어떤 엄마이실지도 궁금합니다. 하트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어떤 학생이었습니까? 대학교 때 그냥 아주 솔직히 말하면요. 저는 좀 대학교 가서 컴파스가 길게 방황하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황이 아니라 고민이 많았고 많이 걸어서 생각을 하면서 네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학교가 고대였는데 고대에서 어디 정도까지 걸었냐면 고대에서 넘어오면 대학로예요. 대학로에서 창덕궁까지 갔다가 종각으로 가서 종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가지고 다시 대학로로 와서 다시 고대로 넘어왔어요. 이거 거의 행군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낮에 갔다가 깜깜해서 돌아올 정도로 그렇게 많이 걸어 다녔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고민이 많으면 그 고민이 그 에너지가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소모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책도 정말 많이 읽고 맞아요. 그리고
하고 책도 정말 글도 많이 쓰고 그러면서 교지 편집부 같은 데도 들어가서 글도 써보고 문예반에 들어가서 글도 써보고 다양한 글쓰기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뭐 그랬던 대학 시절을 좀 보냈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이 걷고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고 많이 걷고 맞아요. 많이 쓰고 맞아요. 많이 생각하고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강유정 의원님만의 그 특유의 해안이 맞아요.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돌아보니 이 걷는 게 그렇게만 걷는 게 아니라 저는 고민이 있거나 생각이 깊어지면 걸으면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해소하고 네, 또 고민하고. 네. 그러니까 집 주변도 많이 걷고 언제나 이제 걸으면서 그랬던 게 고민을 정리했던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영화도 가다가 이제 영화관 있으면 들어가고 가서 이제 영화를 보고 다시 뭐 걸어온다거나 낭만 있다. 그리고 제가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예술 영화에 좀 붐이 있었어요. 하이퍼텍 나다, 뭐 동숭아트센터, 뭐 이런 영화, 뭐 코어 영화가 이런 데가 많아서 종로나 대학로까지 걸어가다 보면 되게 좋은 영화들이 늘 걸려 있었고 뭐 거기서 영화 보고 돌아오고 이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또 이제 끄적끄적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보는 네. 약간 그런 여대생의 그랬나봐요. 전형적인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혼자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혼자 많이 다니고 그리고 도서관에도 많이 살았죠. 그래서 도서관도 층이 많잖아요. 그 안에서 책 많이 읽었고 이게 그러니까 그 강유정 의원님만의 지금의 어떤 통찰이나 해안으로 맞습니다. 쭉 연결되어 온 거고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집에서 어떤 엄마이실지 궁금합니다. 왜냐면 아까 딸아이에게 조언을 해줬다고 하시니까 네. 그 요즘에 MBTI라고 하나요? 네. 그러니까 제가 딸이 있어요. 네. 딸하고 저는 보니까 정반대 성격이더라고요. 그래? 정반대 성격이고 저는 TJ인데 F고 비계획형이고 굉장히 감성이 되게 풍부한 아이고 그래서 저는 별로 잔소리를 안 해요. 그래서 더 오히려 무서워하더라고요. 딸이 저를 개입하거나 그런 게 없이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가끔 너 이렇게 해도 되겠니? 이렇게 가끔 말을 해요. 그러면 그 말을 무서워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별로 잔소리가 없는데 오히려 딸이 저를 좀 그걸 더 무서워하는 엄마더라고요. 네. 그래도 어쨌든 집에서는 좀 약간 그 뭐 다정한 엄마이신가요? 아니면은 좀 엄한 편의 엄마이신 건가요? 그러면 정말 좀 제가 죄송한데 늘 집에서 피곤한 엄마예요. 요즘에 특히 피곤하다. 원에 들어오고 나서는 집에 가면 늘 피곤해하는 엄마입니다. 사실은. 강선우 의원님도 비슷한 답변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다들 그러신 것 같아요. 의원님들이 하시는 일이 워낙 많고 집에도 사실 잘 못 가기 때문에 이번 내란 전국 때 어땠습니까? 의원들 다 비상대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딸에 대한 미안함이 강선우 의원님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가면 이제 소파 같은 데 있어도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픽 넘어지거든요. 엊그저께 파면됐을 때 딸이 먼저 전화가 왔어요. 축하한다고. 네, 그래서 꽤 어른스러운 딸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 질문 충분히 답변이 되신 것 같고요. 두 번째, 니나노님이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민주당은 미디어 관련 대처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똑같이 저급하게 대응하진 않더라도 한 줄로 딱 각인될 만한 캐치프라이즈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그와 관련된 계획이 있으실까요? 민주당은 선비가 아니라 싸움닭이 필요한 시기 같습니다. 장작은 산더미인데 민주당에서 불 좀 떼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왜 강유정 의원님한테 했을까라고 봤더니 아마 대변인이셔서 그런 좀 언론 대응이나 미디어 대응 이런 걸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이제 양날의 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민주파출소에서 가짜뉴스 대응을 하면서 굉장히 또 국민의힘에서 극렬하게 반응했어요. 언론 통제다, 카톡 검열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커졌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많은 지지자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대응이 없진 않지만 아마 지지자분들 보기는 저쪽에서 뭐 플랜카드 거는 거 보면 정말 인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비윤리적인 플랜카드 많이 걸거든요. 그런 걸 보고 속상해서 하시는 말씀인 거 알겠고요. 대응책으로 그러면은 수위를 얼마나 높여야 되느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이제 저희는 이제 제가 이제 대변인 입장에서 말하자 보면 저희 쪽 그 원내 수석을 만나면 상대 원내 수석이 그런데요. 그쪽 대변인들은 잠도 안 자냐. 저희 막 많이 쓸 때는 하루에 막 7개씩 쓰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바로바로 공격해요. 그리고 저희는 사실상 실명 공격을 합니다. 뭐 권성동 원내대표 딱 집어서 하기 때문에 의외로
의원님들이 실명 공격 굉장히 불편해하세요. 그래서 자기 이름이 언론에 실리는 거 굉장히 불편해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플래카드화 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또 끝까지 추적해서 언론 중재까지 좀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좀 늦어서 덜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어제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흑색천전은 선거법에 걸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미리 딱 준비하고 있다가 화면 선고 나서 바로 실행에 옮겨가지고 다 뗐어요, 사실. 그런 것들 하고는 있습니다만 떼면 어떡하는지 알아서 또 붙여요. 얘네들이. 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지리하지만 싸우곤 있다. 근데 지지자분들의 답답함을 해소하도록 저희도 더 노력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다음. 굿럭님의 질문입니다. 언제부터 예쁘셨는지요? 이렇게 질문 남겨주셨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뽑을까 말까 하다가 그런 댓글이 좀 많아서 뽑았어요. 그러니까 안주호님 뭐 제 입으로 말 민망하지만 더 예뻐지셔요. 점점 예뻐지세요. 막 이런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일을 잘 하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다. 격려해 주시는 걸로 저는 받아들여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정치오락실 트레이드마크 벨라잇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분노에 사실 우리가 밤새 뒤척이면서 그동안 수면 리듬이 많이 무너졌을 텐데 그럴 때 바로 필요한 게 이 식물성 멜라토닌 벨라잇입니다. 식물성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그 호르몬으로서 주로 수면 조절에 관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취침 전에 요 하나를 먹게 되면 바로 하품이 나오면서 실제로 편안한 숙면을 유도해 준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벨라잇을 우리 사장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한 달 전부터 잠이 안 올 때 30분 전에 먹고 있는데 이건 진짜 확실한 효과를 제가 보증할 수 있고, 또 이 실제로 구매 후기 같은 것들을 보면 먹고 난 뒤 30분부터 하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졸리다가 잠들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깨는 횟수도 줄었어요. 라는 식으로 리뷰가 엄청 많아요. 실제로 리뷰를 보시게 되면 그만큼 많은 분들이 벨라잇의 또 효능 효과에 만족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실제로 공항 면세점 이런 데 굉장히 잘 나가요. 그러니까 어디 여행 가시기 전에 또는 잠 안 오실 때, 오늘 빨리 잠들어야 될 때, 요럴 때 한 통씩 구비를 집에 하고 계시다가 그때 하나씩 꺼내 드시면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구독자들에게만 드리는 특별 혜택이 있는데 2박스 구매 시 1박스를 더, 그리고 추가 일주일 체험분까지 챙겨드린다고 하니까 정치오락실 보고 구매했다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식물성 멜라토닌 벨라잇이었습니다. 자, 이수정님이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강 의원님과 같은 식견과 정확한 단어 선택 능력은 어떻게 하면 습득이 되는 걸까요? 이 이야기는 이제 아까 앞선에 답변 주신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해요.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공부는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배우면 사실 나이가 없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언을 해주고 싶다면, 요거는 제가 진짜 추천드리는 건데요. 저는 좋은 문장은 늘 필사하고 저는 책을 한 번 읽지 않아요. 한 번 읽어? 똑같은 책을? 네. 늘 포스트잇 붙여놓고 좋아하는 책은 다시 꺼내서 또 읽고 하면서, 그럼 그때마다 좀 새롭거든요. 맞아요. 다시 읽고, 그리고 좋아하는 문장을 다시 보면 또 감탄해요. 정말 좋은 문장이 맞구나. 그리고 제가 모아놓은 좋은 문장을 뽑아놓은 파일도 많고요. 써놓은 노트도 많아요. 어쩔 때는 그것도 다시 많이 읽어요. 여기서 약간의 비법을 말씀드리면, 사실 정말 좋은 문장의 끝판왕은 결국은 훌륭한 부사어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부사어. 네, 처음엔 이제 훌륭한 명사를 찾는 거에서 시작하지만 아주 적합한 부사어를 쓰는 게 가장 고급 문장인데, 제가 이제 정치계에 와봤더니 부사어까지 쓸 일은 잘 없더라고요. 그건 문학의 언어에서 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명사를 찾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다. 마음에 드는 책 한 권을 일단 정하고 거기서 마음에 드는 문장을 고르는 게 일반 잘 못 고르실 거예요, 생각보다. 그러게요. 골라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네, 아마 하나도 없다고 느끼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럼 한번 다시 읽어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그 의원님이 이렇게 해서 또 자신만의 비법이 있으시다고 하니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강유중 의원이 이야기한 게 이런 건가? 라고 또 이게 가끔 필이 올 때가 있잖아요.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효진님이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기분 좋은 날 좋아하신 분이 나오신다니 기쁩니다. 초선 의원으로 너무 잘해주고 계신데 이른 질문이지만 국회의원에 계속 도전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계속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답변 남겨주셨습니다.
사실 이 질문을 제가 작년 4월부터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되자마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셔서 이거는 정치인들이 늘 받는 질문이다라는 생각은 일단 들었어요. 근데 다소 이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정치는 제가 지금 더 뼈저리게 느끼는데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나한테 하라고 할 때 하는 것 같아요. 자꾸 그 생각이 더 듭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강유정 너는 정치를 더 해라. 그럴 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왜 나한테 계속 정치를 했으면 하지? 라는 걸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황희도 같은 친구한테도 현실적인 생각이 없는데 자꾸만 정치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니즈가 있다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부족한 부분, 가려운 부분을 이 사람이 긁어줄 수 있고 그런 분들한테는 정치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들린다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반대로 최근에 예를 들어볼게요. 김두관 전 의원 지금 뭐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를 처음으로 등록했다 뭐 했다 하는 기사가 났더라고. 자기가 1번으로 등록했대 대선 후보 그 경선 뭐 그거를. 근데 윤석열 내란 이후에 그 사람이 도대체 뭘 하기를 했나. 그러니까 뭐 머리를 밀어봤어요. 위에서 무슨 연설을 하기를 해봤어. 뭐 싸우기를 해봤어. 단식을 해봤어. 삭발을 해봤어. 윤석열 내란 때는 아무것도 안 하던 사람이 윤석열 이번에 그 종식되고 파면 당하니까 나 그럼 대선해야겠다. 이런 사람들은 당원들이 뽑아주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오히려 네가 뭔데 정치를 하냐. 이런 식으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밀어내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반대로 이제 의원님 같은 분들은 다음에 해도 심지어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았어. 이제 지금 1년 된 거 아니에요. 근데도 이런 분들한테 제발 해주세요. 정치하실 생각 없나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건 이거보다 더한 칭찬이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긴 하네요. 저는 또 저도 지지자로서 또 당원으로서. 제가 요새 느끼는 거는 정치도 버전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업데이트 하잖아요. 저희 뭐 아이폰이든 이런 거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데 옛날 정치 버전과 지금 정치 버전이 매우 다르다. 그게 지금 정치 문법에 대한 걸 계속 공부를 해야, 그 버전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게 지금 맞는 사람들이 지금 정치를 하는 거고, 이게 한 시대가 만약에 또 갈 수 있겠죠? 그럼 그때 또 정치 버전에 맞는 분들이 또 해야 돼요. 과거처럼 한 사람의 정치천재가 20년, 30년 하는 정치의 흐름은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건 안 되지 않을까. 실제로 그런 평가를 또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옛날에 정치를 하셨던 분들의 지금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뭔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또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신 것 같아요. 말씀 주신 게. 아무튼 좋습니다. 오늘 강유정 의원님 모시고 되게 오랜만에 1년 만에 말씀 나눴는데 시간이 이렇게 또 빨리 가네요. 제가 엊그제 모신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고 앞으로 좀 또 각오가 돼도 좋고 또 우리 지지자들한테 마지막 인사 해주시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저희 강유정 의원님 지금 후원 계좌 여기 나가고 있을 겁니다. 이게 제가 이제 1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분들이 또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하려면 이런 활동에 제약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여기 나가시는 정보가 있을 텐데 힘이라도 좀 보태주시면 또 의원님이 활동하시는데 큰 또 응원과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방송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탄생을 위해서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제가 가진 능력의 150%, 200% 한번 갈아보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번 애써봅시다. 우리 한번 파이팅입니다. 네, 이렇게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광고는 당당 때문에입니다. 사실 당당 때문에가 정치오락실에서 정말 잘 나가는 제품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가 식후 혈당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럴 때 요 당당 때문에를 한 포씩 먹어주면 식후 혈당이 확 내려갑니다. 잠깐만요. 저도 먹어보고. 이게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반하바잎 추출물 성분인 코로솔산이 일일 최대 섭취량이 여기 한 포에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혈당과 혈압 관리에 좋다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구찌뽕나무와 천연 인슐린인 여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구아바잎, 뽕나무잎, 그리고 돼지 감자 추출물 이런 것들이 요 한 포에 다 담겨있는 사실 원료 배합이 핵심이라고 해요. 액상 형태로 돼 있는 걸 드시게 되면 좋은 점은 뭐냐? 흡수가 빨라요. 그래서 식후 혈당이 더 빨리 내려가기 때문에 몸의 장기에 부담을 확실히 덜 주는 효과가 있겠고요. 네이버에 보면 20만 당뇨 카페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당당 때문에가 그렇게 입소문이 많이 나서 돌고 있다, 판매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리뷰 몇 개 좀 읽어 드릴게요. 기대 안 했는데 이렇게까지 다를 줄 몰랐어요.
과식 후 한 포 먹으면 속이 편해져요. 평소 식후에 180 이상 올라갔었는데 127까지 줄었습니다. 효과 굿. 당 관리 이걸로 장착. 사실은 뭐 건강검진 받았을 때 식후 혈당이 높다, 뭐 졸리다, 뭐 피곤하다 이런 분들 혈당이 높아서 그런 거기 때문에 당당 때문에 구비해 놓으셨다가 식후에 한 포씩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웰스앤헬스가 정치오락실 구독자들에게만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특별 보답의 의미에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6개월 구매 시 10일 분량 10포를 더 드립니다. 정치는 한 겁이 넘겼으니 혈당 관리로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당 때문에였습니다.